꾸준히 장기간 꾸준히 복용하면 사망률 20% 정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실 이 견과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좋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견과류가 참 많은데 이 견과류가 왜 좋은지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앞으로 한 50년 더 사실 수 있고 100년 더 사실 수 있잖아요. 그 사시는 날까지 견과류를 매일 먹어야 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매일. 그냥 하루도 안 빼놓고 드셔도 되고요. 뭐 빼먹고 드시면 뭐 다음날 또 드셔야 되니까. 아무튼 왜 이 견과류를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지, 또 특별히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왜 이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견과류의 성분을 보면요, 대부분 모두 다 불포화 지방을 갖고 있어요. 불포화 지방이다라는 말은 포화 지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제 지방 강의할 때 불포화 지방과 포화 지방의 차이점을 늘 말씀드려요. 보통 포화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 36.5도에서도 굳어요. 그런데 불포화 지방은 절대 안 굳어요. 우리 몸이 죽을 때 온도가 돼도 안 굳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갖고 있는 대부분을 보면 그냥 우리가 꼭 필요한 지방, 필수 지방산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필수 지방산에는 뭐 리놀렌산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올레오칸탈이라든지 올레인산이라든지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기에서 얻을 수 있는 지방입니다. 고기에서 얻을 수 있는 지질은 그 우리가 견과류나 올리브유나 혹은 또 뭔가 곡식에서 있는 지방이 없습니다. 아예 달라요. 구조 자체가. 그리고 견과류에 뭐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봤더니 섬유질이 많아요. 섬유질이. 그러니까 모든 견과류는 다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먹을 때 우리가 겉껍질은 못 먹지만 속껍질은 먹을 수 있으면 먹어줘야 돼요. 요즘에 캐슈넛도 속껍질 있는 거 아시죠? 캐슈넛도 껍질째 먹을 수는 있어요. 아몬드도 껍질째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아몬드는 껍질 벗겨먹기가 더 힘들 거예요. 아마 여러분 껍질 벗기시려면 엄청 노동이 많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고, 호두도 속껍질이 있어요. 구태여 벗기지 않고 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잣도 사실은 속껍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필수 지방산을 섭취한다고 하면 그 껍질 버려도 괜찮은데 이 견과류의 껍질들은 정말 우리 몸에 유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견과류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이 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 글자 콩, 그렇죠. 밭의 고기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견과류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타민이 많아요. 그리고 미네랄이 많아요. 미네랄이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뼈가 약하거나 머리가 좀 자주 아프거나 심장이 안 좋거나 혈관이 안 좋거나 혈액이 안 좋거나 하실 때 견과류를 매일, 하지만 소량이어야 돼요. 소량. 그리고 관리가 잘 된 견과류여야 됩니다. 그런 견과류를 먹게 되면 몸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견과류의 종류들을 우리가 크게 보면요. 호두, 땅콩, 잣, 아몬드, 캐슈넛, 마카데미아. 마카데미아도 아시죠? 그 되게 고소한 거. 그 다음에 브라질넛, 피칸, 해바라기씨, 호박씨,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신기했던 게, 제가 견과류를 공부하면서 신기했던 게 전 세계적으로 각자 자기 원산지에 견과류들은 없는 곳이 없다. 이제. 우리나라는 구태여 아몬드 없어도 호두 있고요. 그죠? 구태여 캐슈넛 없어도 땅콩 있으니까 사실 먹기로 말하면 그냥 그걸로도 어떻게 연명해 나갈 수는 있어요. 연명해 나갈 수 있는데 이왕이면 어쨌든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것도 주고 저쪽 것도 받아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좀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더 좋은 것 뿐이지, 사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곳에서 견과류를 충분히 웬만하면 먹을 수 있다. 옛날에는 견과류가 참 비쌌어요. 왜냐하면 견과류를 일부 어디서 가져오려면 그 수입하고 막 그렇게 가져오는 과정 되게 비쌌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수확이 다수확이 아니잖아요. 지금 품종도 개량이 되고 다수확에 뭔가 굉장히 많이 이제 뭔가 기술력이 뛰어나죠. 이 견과류와 관련된 키워드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수명입니다. 수명. 견과류를 먹으면 수명이 늘어난다. 네. 고기 먹으면 수명이 줄어든다. 반대예요. 자, 견과류 수명에 대한 연구 자료를 한번 볼게요. 1974년부터요. 1988년까지 미국 로마린다, 혹시 미국 로마린다에 대해서 아세요? 미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장수 마을들이 있어요. 저도 장수 마을을 어렸을 때부터 뭐 혼자 마을, 그다음에 오키나와, 그다음에 나고야, 그다음에 사르데냐, 뭐 이런 마을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두 다 보면 공통적인 게 다 산속에 있어요.
공기 되게 좋아요. 물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 장수마을 중에 딱 하나가 로마린다에 있어요. 로마린다 저쪽 산 쪽에 있을 줄 알았는데 로마린다 도시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무튼 도시 한 곳에 그 로마린다라는 곳에 로마린다 큰 의과대학이 있고 심장 이식 수술 굉장히 유명하죠. 미국에 그 최초로 막 성공했던 의사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 바로 로마린다입니다. 이 로마린다에는 장수 100세 이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요. 가보면 테니스도 치고 있고 한 98세 할아버지도 테니스 치세요. 테니스. 우리는 한국에서는 한 70대만 돼도 이제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거 치려면 이제 몸 뼈 부셔질까봐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고 있어요.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곳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인들이 많아요. 이 재림교인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과 식생활의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첫 번째 어드벤티스트 헬스 스터디라고 해서요. 25세 이상의 백인 재림교인 34,1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 헬스 스터디에서 이 연구에 참여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재림교인 대부분 재림교인들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비재림교인보다 우선 수명이 길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평균 수명이 길었어요. 근데 보시면 남자의 경우 비재림교인보다 일반 재림교인 수명이 7.3년 그냥 일반적으로요. 여성인 경우 4.4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채식을 하는 재림교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또 다른 그 일반 비재림교에 비해서 9.51년 그 다음에 여자는 6.1년 정도 더 산다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연구진들은 재림교인들의 장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5가지 요인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한동안 타임즈 이런 재림교인들이 왜 장수하는지 도대체 뭐가 다른지를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죠. 5가지를 딱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견과류도 포함됐는데 저는 오늘 견과류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는다. 두 번째는 몸무게가 덜 나간다. 몸무게 살 빼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을 더 자주 한다. 일반 사람에 비해서. 네 번째, 채식을 한다. 5번째, 자, 빨간색 뭐라고 써 있어요? 네, 견과류를 자주 섭취한다. 그러니까 장수하는 재림교는 대부분 견과류를 늘 가지고 살아요. 그냥 항상 아몬드가 있고 캐슈넛이 있고 피칸이 있고 호두가 있고 우리도 사실 견과류와 친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핵심은 견과류도 포함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견과류를 자주 먹으면 나중에 학설에 의하면 암이 잘 안 걸린다. 근데 많이가 아니에요. 저는 자주를 말해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견과류 좋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문제가 뭐냐면 좋으면 많이 먹어요. 그래서 막 갈아 먹고 그죠? 반찬에 넣어서 먹고 너무 많이 먹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견과류를 자주 먹으면 뼈 건강, 혈당 수치 조절, 심지어 당뇨병도 감소가 돼요. 엄청 놀랍죠? 그 다음에 인지 기능 향상, 콜레스테롤 낮춤 효과.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수명 연장 효과. 한 연구에 따르면 1온스를 제가 계산해봤더니 28g, 26점 몇 g에서 28g이 돼요. 1온스. 그러니까 매일 견과류 1온스만 먹어도 심혈관 질환을 몇 프로 감소시킬 수 있다. 엄청난 수치예요. 엄청난 수치. 이 정도 먹어도 이제 21%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수명에 관련된 거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하버드 대학교 연구 보고서를 이제 안 끝낼 수가 없어요. 2013년 발표한 내용입니다. 연구 대상은 12만 명 남녀 그리고 30년에 걸쳐서 연구조사. 정말 유럽이나 미국은 대단한 게 여기는 엄청 길게 막 그냥 만약 내가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후배나 다른 의사들이 이어서 그 연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워요. 30년에 걸쳐서 연구 조사해서 결과를 만들었는데 하루에 약 25g 정도만 섭취해도 조기 사망 위험이 몇 프로 낮아진다. 20% 낮아지니 아까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수명이 몇 년을.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 노출을 약 30% 감소시킬 수 있어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10% 감소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유럽 심장학회입니다. 유럽 심장학회 연구 보고서를 보면 매주 3회 이상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조기 사망 위험 노출이 약 39%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게 뭐냐면 하버드대나 어떤 그 연구소마다 이게 이제 연구의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25%, 30%, 39% 확실히 굉장히 높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헬스 중앙이라는 그 기사에 보면 아몬드는 이전부터 혈중 콜레스테롤과 심장병 발생 위험률을 낮춘다고 알려졌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아몬드가 콜레스테롤과 심장병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허용하기도 했다. 아몬드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런 건강 효과를 좀 더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발표됐어요. 과학적으로 견과류를 장기간 꾸준히 복용하면, 자, 여기도 나오잖아요. 사망률 20% 정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견과류의 영양학적, 건강학적 효능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 뉴 잉글랜드 저널에 게시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30년 동안 아까 그 연구네요. 일주일에 7일 이상 1회 28g씩 아몬드 등 견과류 섭취할 때 사망률 간 상관관계를 조사한 최대 규모의 연구 결과였다. 자, 이렇게 엄청난 자료들이 있어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